저녁 식탁 위에 김이 희미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지만 가족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정수는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진우야, 오늘 회사는 어땠니? 조심스레 묻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진우는 밥만 툭툭 떠먹었고 며느리 유나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정순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힘없이 식탁 위를 긁었어요. 유나야, 오늘 저녁 반찬은 내가 한 거니? 유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아니요, 배달이에요. 하고 퉁명스레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화는 공기 속에 가라앉았고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만 허공을 메웠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웃어보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세 굳었습니다. 유나의 얼굴엔 지루함이, 진우의 표정엔 피곤함이 고여 있었어요. 이 집에선 식사조차 가족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밥 한 숟가락을 삼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참자. 며느리가 바쁘니까 피곤하겠지. 하지만 유나의 눈빛은 달랐어요. 그녀는 마치 함께 밥을 먹는 일조차 의무라는 듯 시계를 힐끗거렸습니다. 정수는 그 시선을 보지 못한 척했지만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어요. 식탁 위 반찬이 점점 식어가고 그와 함께 정순의 미소도 사라졌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유나가 출장을 가요. 그래, 멀리 가니? 이틀 정도요. 서울 본사 쪽이래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유나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의자를 밀었습니다. 저 먼저 그만 먹을게요. 내일 준비할 게 많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의 온도는 완전히 식었습니다. 유나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정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밥그릇의 테두리를 천천히 돌리며 생각했어요. 같이 밥 먹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됐구나. 진우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저도 피곤해서 먼저 잘게요. 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거실엔 정순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정순은 허공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눈가에는 빛바랜 슬픔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식탁 위에 그릇을 치우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가족이라면서 이젠 밥상 앞에서도 남 같네. 창문 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그 불빛 아래 정순의 얼굴은 어딘가 결심한 듯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입을 닫고 부엌불을 끄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젠 정말 마음을 정리할 때가 됐나 봐요. 그날 밤 정수는 방으로 들어와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이 첫 장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당신은 그랬죠. 가족이란 건 서로 기대는 거라고. 사진 속 남편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전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한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유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정장은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옷 위로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거실에는 정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손에 쥐고 조용히 며느리의 움직임을 바라보았죠. 출장은 멀리 가니? 정순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울이요. 이틀만요. 유나는 짧게 대답하며 캐리어를 닫았습니다. 그 말투엔 예의는 있었지만 정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안방 문턱에 기대 서 있다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반찬통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손끝으로 닦았습니다. 뚜껑 하나를 열자 오래된 메모가 보였어요. 진우 아빠 제사상.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정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메모를 찢어버렸어요. 유나는 정순의 행동을 흘끗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거 이제 안 하셔도 돼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정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잔잔했어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햇살이 얇은 커튼을 통과해 거실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유나는 캐리어를 끌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정수는 뒤늦게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현관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정수는 손에 쥔 찻잔을 꼭 쥐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온기가 빠르게 식어갔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방 안엔 화려한 옷과 향수병, 그리고 결혼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유나는 미소 짓고 있었고 정순의 손은 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가족이라 했는데 언제부터 낯선 사람이 됐을까? 그리고 다시 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겹겹이 쌓인 통장들엔 평생 모은 돈이 담겨 있었어요. 요양원, 장례보험, 기부금. 그녀는 메모지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노트 옆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미소가 그녀를 바라보는 듯했죠. 이제 나도 내 길을 가야겠어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하며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돈을 세는 손길이 느릿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래된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꼼꼼히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젠 누구에게도 부담 주지 말아야지. 그게 내 마지막 예의니까. 창문 밖에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비추었어요. 정수는 통장과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트렁크를 열어 옷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멈춘 곳에는 오래된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가슴에 꼭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했으니 나도 이제 내 삶을 찾는 거야.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다시 눈을 떴습니다. 방 안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퍼질 무렵 정수는 친구 순자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순자가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웃으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은행 좀 같이 가줄래요? 짧은 한마디에 순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을 느꼈습니다. 은행 안은 한산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하나씩 펼치며 꼼꼼히 서명했습니다. 직원이 이전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다 넘기는 거야? 정수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이젠 내 몫이 아니죠. 마음이 편해요. 두 사람은 은행을 나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발끝에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3개로 나눠 들었습니다. 요양원, 기부금, 진우 앞으로. 글자를 바라보며 손끝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외롭게 하지는 마.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외로움도 익숙해요. 다만
미련은 남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긴 세월의 눈물이 스며나고 있었어요. 이틀 뒤 유나는 피곤한 얼굴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라져 있음을 느꼈어요.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심스레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비어있는 옷장과 서랍, 그리고 한 통의 편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라고 쓰인 봉투. 유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봉투를 열자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요양원으로 갑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마무리할게요.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유나는 무릎이 풀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어머니가 집을 비우셨어요. 그 말 뒤로 울음이 터졌습니다. 거실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초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 단조로운 소리가 유나의 귀를 때렸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허공에 먼지를 떠돌게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한 말 때문이었나? 진우는 다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나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편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편지를 읽은 진우의 눈빛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줄은. 그는 입술을 깨물며 책상 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에는 요양원 예약증, 장례보험서, 그리고 메모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빚지지 않기. 그 짧은 문장이 진우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와이퍼가 빗물을 밀어내며 리듬처럼 흔들렸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던 그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기다려주세요. 요양원 입구에 도착했지만 진우는 차에서 쉽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후회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마침내 문을 열고 천천히 요양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하얀 카디건을 걸친 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어요. 원장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기부금 전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가볍네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차가 한 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그는 정원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수는 미소 지었고 진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괜찮아요, 진우야. 다 정리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엔 남편의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이젠 당신 차례예요. 잘 살아야 해요. 진우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 진우와 유나는 정순의 유언 공개를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정순 씨의 유언에 따라 재산은 지역복지기금으로 모두 기부되었습니다. 유나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진심으로 가족이라 부르는 사람이 찾아올 때
남은 집은 그에게 주라.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끝내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스피커에서 정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란다. 그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유나는 얼굴을 감싸쥐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었어요. 진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는 밝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줄기 바람이 문틈을 스치며 편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종이 끝에 쓰인 한 문장.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잔잔한 음악과 함께 시어머니의 미소가 마지막 장면으로 남았습니다.